보궐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이끌 수 있는 부산시장에 걸맞는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예비 후보자들을 내놨는데 어떤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오늘부터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던 박성훈 예비 후보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박성훈 예비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박성훈입니다. 부산 시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아마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많은 분들이 가족, 친지들을 못 보고 적적하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든 설 명절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시름을 덜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성훈도 부산 부활의 골든타임 1년을 허송세월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예. 네. 공직 생활을 하셨다가 갑자기 부산시장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안주를 했다면 10년은 더 부침 없이 지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제가 부산시장 출마를 결정하게 된 거는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집에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꿈을 꿀 수 있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한번 복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고돈 전 시장 사퇴 이후 권한대행 시절에 경제부시장으로서 안 될 거라는 많은 일들을 이뤄내면서 여러 언론과 또 부산에 계시는 많은 분들, 경제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라면 아마 부산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절박함이 앞섰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부산,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부산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추락하는 부산 경제를 살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결국은 많이 힘든 부산을 위해서 출마하게 됐다라는 말씀인데 그 민주당으로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가고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이제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아니 소 키울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변성환 대행한테는 전화 좀 오세요. 어떻습니까? 아마 굉장히 선거 준비로 바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도 저라는 인지도, 저라는 사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알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제 어쨌든 간에 오고돈 전 시장이 발탁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당으로 가서 아무래도 좀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경선 중이신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재 순위 조사 같은 걸 하면 3위 정도로 달리고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부산 시민들 민심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당장은 인지도가 낮습니다. 솔직히 제 인지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책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면 분명히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부산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내 어머니, 아버지의 대한민국 2대 도시로서의 자존심을 회복시켜드리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새로운 부산을 위한 저만의 비전, 그리고 100% 실행 가능한 계획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는 일, 잘 해낼 수 있는 일이 부산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부산 시민들께 확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후보와의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본인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른 후보에게 없는 저만의 강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가 시장 잔여 임기가 1년 남짓입니다. 업무 파악하고 조직 정비하는데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당 예비 후보들 가운데 당선 즉시 시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후보는 박성훈 저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선거 막판이 되면 네거티브 공방이 오가면서 판세가 흔들릴 때도 있는데 기존의 낡은 정치로부터 가장 자유롭다는 점에서 제가 확실하게 승리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부산 시민들께서 지금 가장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경제거든요. 부산 경제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역량과 경험, 공직생활 동안 기재부, 청와대, 국회 등에서 축적한 경제 분야의 전문 역량과 함께 세계은행 민간투자 선임 전문가,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을 직접 경험한 것 또한 부산 경제를 확실하게 되살릴 수 있는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본인만의 강점을 주로 경제 부분에 맞춰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인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저의 모든 공약이 경제가 중심이고요. 공약 이름도 부산 경제 대혁명 시리즈로 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실현할 수 있는 일들만 공약에 담아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기 1년 내에 기장의 삼성전자, 삼성전기, 영도의 삼성 엔지니어링을 유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만 개의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대출 없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부산 희망상품권을 발행을 하고요. 민생펀드를 조성해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의 SOS 산모대출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10년 미래를 위해 녹산에서 기장까지 실리콘 비치를 조성을 해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와 레저가 접목된 블레저 벨트로 키워나갈 거고요. 영도를 제2의 맨하탄 글로벌 금융 허브로 만들 영도 글로벌 금융 프리존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부산형 어린이 안심보험,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해서 보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357 프로젝트, 5세 미만의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께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덕 신공항을 동북아 교통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어서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고요. KTX 서부산역을 건설하고 남북 내륙 고속철도를 연결하고 산업물류 전용 지상 트램을 건설하는 등의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눈에 띄는 게 삼성을 부산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기장군수 오규석 군수가 아니 기장군에서 비공개 프로젝트를 하던 걸 그렇게 갖다가 쓰면 어떡하느냐라고 비판을 했고, 두 번째는 다른 후보 측에서 아니 특정 기업의 이름을 그렇게 공개해도 되느냐, 그거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기장군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젝트는 제가 말씀드린 거랑은 좀 다른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기업 유치는 직접 뛰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과 저희는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또 특정 기업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후보님들께서는 그러면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또는 기업 유치를 위해 한 번이라도 뛰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생 펀드를 만들고 그리고 뭐 실리콘 비치를 만들고 보험료를 어린이들이 이제 뭐 보험을 만들어서 훨씬 더 좀 안전한 부산을 만든다. 근데 이 많은 것들을 경제부시장 시절에서는 왜 못했을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경제부시장 시절에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들이었고요. 또 일부 같은 경우는 경제부시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고 제가 시장이 되면 이런 일들을 반드시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각오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 말씀 중에 가덕신공항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 유치하겠다고 해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한일 해저 터널 역시 경제성 분석 하에서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을 단기적인 시각에서보다는 남북 내륙 고속철도와 연결시켜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장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추진되는 게 아마 맞다고 봅니다. 결국 면밀한 경제성 분석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시당 차원에서는 이거 2호 공약으로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시당 차원에서 이미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시당 차원에서 경제성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효율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게 후보가 4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명의 후보가 굉장히 좀 지지율 면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어서 박성훈, 이현주, 박민식 이렇게 단일화를 한번 하자라고 계속 이제 접촉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13일에도 네. 만나는 것 같고 여기에 네. 대해서는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그 두 후보님께서 저희 캠프로 찾아오시기는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은 저라는 사람, 박성훈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시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인위적인 단일화나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단일화에 대한 명분이 충분히 성숙이 되고 또 시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방향이 맞다라고 지지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의 길은 열려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네. 끝으로 부산 시민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 것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 박성훈이 부산 시민들 옆에서 늘 함께 서 있겠습니다.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훈 예비 후보였습니다.